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굉장히 좀 뜻밖의 이야기, 뜻밖의 제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증권 영업 10년 넘게 했지만, 주식에 대해서도 웬만해서 이제 사라 팔아라 말도 안 하고 그냥 펀드나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 이걸 사라, 저걸 사라라는 그런 종목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신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약간 서글프다기보다는 좀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제 친구 중에서 미친개란 친구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친구가 물론 자본사이에 굉장히 훌륭한 고급 노예이기도 하지만 투자에도 진짜 관심이 많았고 투자 시간도 되게 오래됐어. 그 친구도 거의 뭐 주식도 한 10년 넘게 했고 되게 관심이 많았고 또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 문제는 많이 잃었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야. 주식이라는 게 벌 때는 벌고 잃을 때는 잃고 그런 건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친구 생일날이 되면 비트코인을 주기 시작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래서 바이낸스에 계좌 하나 틀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바이낸스 틀면 이제 자 이거 니 해라 이래놓고 이거 쓰지 말고 가만히 냅둬리 이래 친구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된 거야. 왜? 엄청 튀었거든 돈이. 그 5만원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튀는 걸 친구들이 눈으로 이제 본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애들 전부 다 코인에 미치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전부 다 코인에 미쳐가지고 시드를 늘리기 시작한 거지. 왜? 돈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겠어? 와, 돈이 복사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내 친구들은. 와, 씨발, 돈이 복사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드를 늘리고 나면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와요, 항상. 그리고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내공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투자라는 게 인간의 탐욕을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이 있거든. 건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겨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이 정확하고 전망이 진짜 완벽하더라도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 없단 말이야. 옛날에 막 진짜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몇천 프로 수익 내는데 그거 다 본 사람 몇 명 없었단 말이야. 그 이유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친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한테 코인 준 거 후회한다. 자기가 내 친구들의 인생을 왠지 뭔가 더 안 좋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인이란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겐 떠날 수 없는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됐잖아. 코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됐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저에게 코인이란 자산을 인정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제 와서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저는 봅니다. 옛날에도 안 본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봐. 환경이 그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요 2, 3년 사이에.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코인을 싫어했던 게 그거잖아. 일단은 주식에는 뭐 이제 기업의 실적이란 게 있고 그리고 실적에 따른 배당이란 게 있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고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 코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그런 매수 효과, 매도 효과라만 정해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지, 난 맨 처음에는.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환경들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뭐 블록체인이니 NFT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보기에 코인이라는 것들은 금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금이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근본위제라고 해서 화폐, 금이란 게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었잖아. 그 화폐에 이게 가치에 맞게 금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어? 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폐지가 됐고 결국엔 돈이라는 게 지폐가 생긴 거였지. 근데 결론적으로 지폐란 거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발행 주체에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순간이 한 번씩 와. 언제? 주식시장 붕괴하고 채권시장 붕괴한 시장이 올 때 그때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냐? 금으로 가게 되잖아. 왜? 이러나 저러나 금이라는 거는 그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게 그 나라의 화폐와 바꿔 쓸 수 있는 실물 자산이잖아.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쓸 수 있는 게 결국엔 금이랑 부지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인을 바라봐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자산의 해지 수단이라면 해지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NFT 시작이라던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그렇고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조금 변동성은 아주 심하지만 아래로는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게 훨씬 많다는 느낌이지. 왜 코인에서 말하는 불장이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 올라가거든. 막 몇천 프로 몇만 프로는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인이란 게 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게, 그래 어반 네가 좋게 생각한 거 알겠다. 그러면 뭘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은 그거잖아. 비트코인이야? 이더리움이야? 아니면 도지코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궁금할 거라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거 목소리 갑자기 쉬었냐? 우선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뭘 살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단 말이야. 그리고 이 대장주에 해당되는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잖아. 당장 우리가 그 앨런 머스크의 도지코인의 역사만 봐도 어떻게 된 줄 알잖아.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가자 이러면 빡 올라갔다가 이제 가지 말자 이러면 빡 떨어지고. 코인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지 멋대로란 말이야. 지 멋대로인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한테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대장주잖아. 그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인데,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살 때 왜 대장주를 사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제 코인이란 걸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고 내가 이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 시장 리스크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그 BTS 회사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잖아. 옛날에도 몇 번 했거든. 그 BTS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사모펀드가 그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BTS에 이렇게 내가 이걸 펀드를 팔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큰 것도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BTS 애들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빵 터질 수 있는 거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팔았거든. 뭐 그걸 떠나서 사모펀드나 이런 걸 헤지펀드 판 적은 없지만 고객들한테, 헤지펀드는 판 적이 있구나. 근데 같은 관점에서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난 그 이상이라고 봐. 그 이상. 그 이상이란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구글이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결제 수단도 추가가 되겠지, 그지? 당장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뭐 넷플릭스 결제가 되는 것도 어렵지도 않을 거고, 그지? 결국에는 지금까지 가상화폐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거래로 가격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되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왜 강해? 왜 강해? 당장 이제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자기네 통화 안 써요. 자기네 통화 리엘 거스름 돈으로 써. 달러만 받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불안하니까. 자기네 통화는 쓰레기인 거 알고. 그래도 미국이라는 게 똑같은 종이지만 왜 미국이 발행한 종이는 왜 믿어? 미국이 발행하니까 그 천조국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가 발행하는 종이 쪼가리니까 믿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이제 믿음직한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찍어내고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제까지 이제 쫙 퍼뜨린다고 가정해봐. 지금 당장에도 글로벌 페이먼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카드랑 마스터카드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쏠쏠하거든. 이거까지 지가 통째로 다 먹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한 해지 수단으로 접근을 한다면 ETF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국내는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어. 국내도 되게 웃긴 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잖아, 그치?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결국엔 가상화폐를 다 쓰기 시작하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 종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걸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했잖아. 그죠? 이런 걸로 인정하고 ETF를 만드는데, ETF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나도 바이낸스 접속해보고 알았지만, 코인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오지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코인이 튀잖아. 튀면 몇만 프로는 기본이야. 진짜 그냥 확 큰단 말이야. 돈이 복사되는 차원이 아니야. 그렇게 커 실제로. 그 코인에서의 불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장이랑 차원이 달라. 레벨이 달라. 어나더 레벨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ETF로 묶어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에서 ETF는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코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중에 한 놈만 튀잖아. 한 놈만 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튀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은 지금 와서는 코인이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금리랑 비슷하잖아. 거래 가격으로만 정해주고 뭐 가치도 없고 배당도 안 해. 근데 왜 그래? 금리가 낮잖아. 그 금의 가격이라보다는 이제 화폐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 금리가 낮다는 거는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 가격으로만 결정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지금 유동성이 엄청 넘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코로나로 되게 빨리 앞당겨진 것도 있지만 NFT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기술로 접목될 수 있는 가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시점인 건 맞지만, 근데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초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상쇄해 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가상화폐 ETF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가상화폐 ETF가 제법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냥 뭐 다 나눠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친구 미친개가 했던 것처럼 한 5만원씩 있잖아, 10만원씩.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 완전 잡코인들 있잖아. 그런 거 던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란 거죠. 이러나 저러나 투자란 거는 아래로 조금 막히고 위로 빵 터지게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심리적으로도 우월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절대로 뭐 이게 코인 사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죠? 항상 투자의 결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뭐 일단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